비트코인 왕자입니다. 자, 어제 시장이 좀 하락이 됐죠. 그래서 오늘 종가로 보니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0.4% 하락이 됐고 이더리움은 1.5%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내일 CPI 발표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하락이 된다면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되고, 그다음에 현재 시장 분위기는 적극적인 구간으로 좀 봐야 될지, 아니면 굉장히 이제 소외되고, 그다음에 이제 조금 움츠려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더리움은 이렇게 끝났어요. 1.5% 빠져서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보니까 가격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, 현재 이제 밀린 자리는 여기 195만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하락이 된다 그래서 많이 빠진다 그러면 한 188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. 네, 요 가격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. 188 정도. 네, 저기가 설령 이탈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근데 그냥 지지선인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, 요 정도 포인트로 좀 잡히고 있고, 반대로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00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, 얘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은 2800 구간이지만 깨져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요 구간들이 한 2530에서 2620 정도, 30 정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. 자, 그런데 분위기를 봐야죠. 이번에 하락됐다고 해서 다 끝났냐, 요걸로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죠. 자,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많은 분들이 자, 고점으로 가고 있을 때는 뭐 한다? 1억을 찍는다라고 계속 달리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,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? CPI는 이번에 좀 타격이 있을 거다.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뭐 분위기가 좋지 않고, 그 다음에 뭐 긴축 관련된 것도 앞으로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더라. 자,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다 보니까 지금도 뭐다? 다시 내려갈 걸로 보고 있죠. 자, 과연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까?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자, 그래서 어느 정도 혹시라도 코인이 밀려준다면 기회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코인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업비트에서는 그렇게 그냥 뭐 모양이 크게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, 사실상 작년 6월, 5월 말부터 해서 코인 시장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,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, 차트상으로 봤을 때, 자,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? 첫 번째는 이제 여기 8천만 원 찍은 자리예요. 과거에 8천만 원 찍고 나서 자, 쭉 내려왔습니다. 쭉 빠져가지고 이제 작년 한 중순쯤에, 작년 연말쯤에 흐름이 끝이 났어요. 무슨 흐름이 끝이 났냐? 일단 하락 구간, 하락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. 차트에는 늘 추세, 상승 추세냐, 아니면 횡보세냐, 아니면은 뭐 하락 추세냐, 요렇게 이제 좀 따져볼 수 있어요. 그냥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많이 따지는데, 사실상 추세로 놓고 보게 되면 추세가 벗어났어요. 하락 추세가 벗어났다라는 거는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하락이 없냐? 그건 아니겠죠. 자,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큰 하락은 벗어났어요. 이미 그건 좀 끝이 났다고 보고 있고, 지금은 다이렉트로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좀 눌릴 수 있는 구간이 발생됐다. 저도 눌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1월 말쯤에 다시 올려놨어요, 얘가. 그래서 그 이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발생이 된다고 해도 어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시장을 좀 봐야 된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좀 밀려서 시장이 뭐 CPI 때문에 뭐 때문에 발표돼서 눌렸다라고 해도 요 눌린 시점을 다른 포인트로 봐서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요 시장, 코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나 검토나 차트 분석을 여러 번 해봐도 이번 올해 2022년도 6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에 많이 상승이 돼서 현금화를 하셨거나 정리를 하신 분들은 현금화를 한 후에 시장이 혹시라도 좀 밀려준다면 잡아야 되는 구간으로
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, 무조건 시장이 빠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그럼 요게 빠진다 그러면 뭐 계속 요렇게 빠지냐,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. 그래서 설령 얘가 많이 빠져서 여기 내려온다고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갖춰주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흐름으로 좀 봐야 되겠죠? 근데 지금 단기 포인트는 끝이 났어요. 끝이 났기 때문에 2차 자리를 준비하든가. 근데 2차 자리가 이제 뭐가 올 수 있냐면, 차트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옆으로 현재 횡보세가 나올 수가 있고, 또는 진짜 발표 때문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사실상 이제 횡보세가 된다 그러면은 크게 뭐 지금하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.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시장이 하락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기회로 역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다. 지금 이제 보면은 일부 제가 이제 조사한 그 주식 시장의 종목들이나 코인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, 그다음에 선물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역대 그 수년에 걸쳐서 오는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. 지금이 그런 시장입니다.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실방 때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현재 이런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게 수급이 들어왔냐 이 부분을 좀 따져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긴 관점으로 놓고 보니까 테더 도미너스를 다시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주봉이에요, 주봉. 테더 주봉인데 얘도 보게 되니까는 지금 업비트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깨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죠? 약간 뭐 벗어나는 느낌도 나고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깨지진 않았죠. 기준값이. 그래서 어 바이낸스 비트로 좀 보니까 가격대가 한 2800달러 정도. 요 정도 좀 보이겠다. 그럼 많이 밀려봐야 2800달러 좀 오겠다 싶고, 좀 더 밀려봐야 어쨌든 2만 달러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봐요. 이게 지금 이제 제 거래를 좀 숨겨놨는데 보게 되면은 이때 막바지로 밀어버렸죠. 그죠? 쭉 밀고 나서 다시 올렸잖아요. 요런 게 그냥 깨지지 않습니다. 이런 차트들이 자세히 보시면은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매매 기법이나 뭐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내용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, 사실상 요런 차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구간 자체가 강세라고 보셔야 돼요. 강세. 자, 이렇게 올라오는 위치가 그동안에 없었어요. 그죠? 2020년 연말부터 시장 좋아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기준 가격이나 추세가 다 붕괴되고 다 이탈이 되었을 때도 더 내려간다고 우리가 좀 봤지만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시장이 윗방향으로 당겨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명백하게 뭐가 됐냐면 매집이 좀 됐다라고 봐야 돼요. 구간 자체를. 자,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어요. 만약에 CPI 발표가 됐는데 하락됐다. 그러면 좀 더 담아볼 수가 있는 거고, 만약에 CPI 발표가 하락됐는데 어중간하게 하락되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번에 24,000달러가 돌파될 가능성이 사실상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시장이 움직여줄 때는 언제 어느 구간에서 튀어갈지 몰라요. 제가 항상 이제 예시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과거 데이터, 과거적인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때도 많이 올랐다가 이제 쭉 빠져서 가고 그러는데, 사실 중간 자리 보게 되면은 얘도 이렇게 눌린 적이 있어요. 그죠? 이렇게. 자, 이때 하락으로 안 봤을까요? 과연 많은 분들이. 그죠? 이제 끝났다, 상승 끝났다 이렇게 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뭔가 뭐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끝나자마자 급등이 나와버리고 끝나자마자 다시 살려놓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구조가 발생이 되었고,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됐죠. 그렇죠? 자,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은 많이 지나갔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이제 못 간다라고 많이들 보셨을 수 있어요. 자, 하지만 저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? 어느 일정 구간 자리를 돌파시켜 주고 나니까 거기에
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가주는 요런 그림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요렇게 봐야 되는데 요렇게 잘 갔다가 이거 잘 갔다가 이렇게 뭐 눌리면 어때요? 그죠? 현재 시장이 하락 추세도 끝났고 전반적인 저항도 다 돌파된 상태인데 저렇게 눌린다고 할지언정 뭐가 된다? 기회가 된다. 그래서 지금은 요런 자리를 좀 봐야 돼요. 그래서 요렇게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요런 시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. 언제가? 올해 2023년도 1, 2분기, 분기로 따지자면 1분기, 2분기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못 간다라고 너무 그렇게 못을 받기보다는 또는 너무 잘 간다라고 못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발생이 될 수 있겠다,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적절치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이렇게 상단 자리에서 머물러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나고 나서 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 시세도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뭐 크게 뭐 올라가는 것도 없고 크게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. 그죠? 이제 주말 동안에 조정을 좀 잘 받아서 그러는지 그냥 평균적인 가격대에서 좀 머물러 주고 있어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준 것보다는 파란불 켜준 현재 부분이 더 많이 있어요. 자, 어찌됐든 자, 위축이 된 부분만큼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이제 된 것 같고, 그죠? 이제 뭐, 발표 얘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당장은 또 발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또 긴장을 하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때 이럴수록 그냥 막연하게 뭐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그냥 마저도 괜찮습니다. 난 그렇게 봐요. 지금 아무런 대응을 못 한다. 나 빠지고 나면 아무 대응 못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.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죠. 나중에 요 기준값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시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또 뭐 수익이 나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시점이 오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난 그 시점이 길지 않다고 봐요. 몇 년씩 걸리거나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설령 여기서 살짝 밀리고 나서 이렇게 뭐 가버린다고 해도 눌렸을 때 그냥 기회로 보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어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오늘 월요일이 시작됐는데 아침장부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지금 뭐 0%에서 마이너스 1%, 2%까지 눌리고 있는 코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제 선반영이 돼서 밀려질지 후반영이 될지 당시 이제 내일 발표할 때 그게 동시다발로 이루어질지는 그때 가서 자세히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해외 거래소나 국내 거래소 선물 시장 어느 시장 하나 변동 사항이 발생된 게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못 간다. 이제는 못 가는 위치다. 또는 막 가는 위치다.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은 나와준다. 하락폭이 나오면 요거를 기회로 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